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리우드 황금기를 넘어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는 한 여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세기의 미녀, 가장 관능적인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때로는 위태로웠던 격정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에바 가드너입니다. 그녀의 푸른빛이 감도는 녹색 눈동자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마력을 지녔고, 도톰한 입술과 완벽한 몸매는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운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거침없는 성격,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사랑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불꽃 같은 열정. 오늘 에바 가드너라는 신화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 그녀의 눈부신 성공과 처절했던 시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랑과 불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19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그랩타운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담배 농사꾼의 7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에바 가드너.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시절, 맨발로 뛰어놀던 시골 소녀에게 할리우드는 그저 아득히 먼 꿈과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비범한 미모는 숨길 수 없는 법. 1941년 뉴욕에 사는 언니를 방문했다가 사진작가였던 형부의 눈에 띄게 됩니다. 형부가 찍은 에바의 사진 한 장이 MGM 영화사의 뉴욕 사무실 쇼윈도에 걸리게 되고, 기적처럼 MGM 스카우터의 눈에 발탁되죠. 당시 그녀의 나이 불과 18세였습니다. 남부 촌뜨기 억양 때문에 대사 한 줄 제대로 못했지만 MGM은 그녀의 카메라 앞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잠재력만을 보고 계약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연기는 못하지만 카메라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것이 당시 MGM의 판단이었죠. 그렇게 에바는 꿈에 그리던 할리우드로 향하는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1941년 에바는 할리우드에 입성한 그야말로 파릇파릇한 신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는 단숨에 주목을 받았지만 연기 경험도 부족하고 남부 억양도 남아있어 주로 사진 모델이나 대사 없는 단역을 맡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이미 할리우드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으며, 바로 당대 최고의 아역 스타이자 MGM의 황태자였던 미키 루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미키 루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을 압도하는 에너지와 재능으로 앤디 하디시즈를 통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고, MGM의 최고 흥행 보증 수표 중 한 명이었답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MGM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루니는 스튜디오를 거닐던 에바를 보고 그 자리에서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에바의 촬영장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끈질기게 구애를 펼쳤습니다. 당시 루니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타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성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그가 무명의 신인 여배우에게 이토록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당시 MGM의 수장이었던 루이스 B. 메이어의 반응입니다. 메이어는 미키 루니를 마치 아들처럼 아꼈고 그의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려 했습니다. 메이어는 루니가 미국을 대표하는 건전한 청년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노심초사했죠. 또한 메이어는 너무나 아름답고 성숙하며 관능적인 에바와의 관계가 루니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는 에바와 루니에게 절대 사귀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에바와 루니는 메이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1942년 캘리포니아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에바의 나이는 19세, 루니는 21세였습니다. MGM은 결혼 소식을 뒤늦게 알고 발칵 뒤집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결혼 전까지 에바는 성적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식 첫날 밤 성적인 관계에 눈을 떴다고 회고했으며, 세상 물정 모르던 19살 에바에게 성적인 경험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 순간이었죠. 루니는 육체적인 사랑의 기쁨을 처음으로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에바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황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의 성적인 궁합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하고 여성 편력이 심했던 루니와 보수적인 에바는 성격 차이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에바는 루니의 화려한 생활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루니는 여전히 파티와 도박을 즐겼고
여성 편력은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바는 훗날 자서전에서 나는 루니의 장난감 중 하나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에바를 힘들게 했던 것은 루니의 무관심과 미성숙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원했지만 루니에게 결혼은 또 다른 유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과 실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들의 결혼 생활은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파경을 맞이하고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에바는 이혼 조건으로 단돈 2만 5천 달러와 루니의 캐딜락 한 대만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첫 결혼의 실패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 이후 에바는 또 다른 유명 인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바로 당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재즈 음악의 거장 아티쇼였습니다. 쇼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인물로 에바는 그의 그런 면모에 매료되었죠. 1945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쇼는 에바에게 끊임없이 독서를 강요하고 그녀의 지성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에바는 자서전에서 지적인 감옥 같았다고 회고했죠. 쇼는 에바를 아름답지만 머리는 텅 비었다는 식으로 대하며 그녀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결혼 생활도 1년 만인 1946년에 막을 내립니다. 두 번의 짧은 결혼과 이혼은 남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사생활은 떠들썩했지만 배우로서 에바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1946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필름 누아르의 걸작 킬러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에바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판무 파타력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버트 랭카스터와 함께 이 영화에서 그야말로 스크린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뽐냈죠. 검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영화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킬러스의 대성공으로 에바는 드디어 할리우드에 주목받는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제 에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며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운명적인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 당대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였던 시나트라는 에바를 처음 본 순간 저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공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당시 시나트라가 아내 낸시 바바토와 새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불같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고 이들의 비밀스러운 분류는 할리우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론에 폭로되자 대중의 비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가정을 파괴한 요부라는 낙인이 찍힌 에바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시나트라 역시 인기가 급락하고 일자리를 잃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혹은 그보다 더 격정적으로 말이죠. 1951년 시나트라가 낸시와 이혼하고 마침내 에바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파괴할 만큼 질투심도 강했습니다. 술과 함께 밤새도록 이어지는 격렬한 다툼, 심지어 총성이 오갔다는 루머까지 돌 정도였죠. 시나트라의 여성 편력과 에바의 자유분방함은 끊임없는 불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에바는 자서전에서 시나트라를 내 인생의 남자라고 칭하면서도 그와의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화 모감보를 촬영하던 에바는 시나트라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영화 모감보는 에바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라는 영광을 안겨준 작품이지만 촬영 과정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시나트라 때문이었죠. 때는 1953년 초 촬영지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는 문명과 동떨어진 오지였습니다. 당시 시나트라는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최악의 슬럼프를 겪고 있었고 에바의 성공에 질투심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반면 에바는 여러 영화의 성공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죠. 에바가 모감보 촬영을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자 시나트라는 그녀를 의심하고 감시하려는 듯 예고 없이 촬영 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나트라는 에바가 클라크 게이블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극도로 의심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격렬한 질투로 변했고 두 사람의 다툼은 촬영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딴 촬영지에서 벌어지는 부부의 싸움은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되었죠.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으며 스태프들은 두 사람의 살벌한 싸움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은 바로 이 시기에 시나트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나트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에바는 런던으로 건너가 비밀리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서전에서 MG의 명화사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시나트라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책임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와 깊은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애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에바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나트라를 미워하면서도 깊이 사랑했고 시나트라 역시 에바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나트라가 배우로서 재기하는데 에바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던 시나트라는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영화에 출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바는 당시 컬럼비아 영화사 사장의 부인과 친분이 있었고 시나트라가 배역을 따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로 시나트라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부활했고 에바와의 관계도 잠시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불신 속에 두 사람은 1957년 결국 이혼에 이릅니다. 6년 만에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나트라는 평생 에바를 잊지 못했고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마다 곁을 지키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에바의 장례식에서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지죠. 시나트라에게 에바는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시나트라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후로 에바의 삶에는 또 다른 강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괴팍한 천재이자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입니다. 휴즈는 에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며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죠. 휴즈는 에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며 사설 탐정이 미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에바는 이런 휴즈의 행동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죠. 에바의 자서전에는 휴즈와의 격렬했던 다툼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휴즈가 그녀를 의심하며 몰아붙이자 격분한 에바는 무거운 청동 장식품을 집어 던져 휴즈의 얼굴에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휴즈의 병적인 집착과 그에 맞서는 에바의 불같은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녀는 결코 누구의 소유물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격정적인 사생활과 별개로 1950년대는 에바에게 황금기였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작품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할리우드 정상의 여배우로 우뚝 섭니다. 뮤지컬 영화 쇼보트에서 혼혈 여성의 애절한 연기로 빛났습니다. 1954년 맨발의 백작 부인, 이 영화는 마치 에바 가드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스페인의 무명 댄서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만 결국 비극적인 사랑에 휘말리는 에바의 삶과 묘하게 겹쳐 보였죠. 맨발의 백작 부인이라는 별명은 그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화를 촬영하며 그녀는 스페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1957년에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영화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에바는 자유분방하고 매혹적인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해밍웨이와도 깊은 친분을 쌓게 됩니다. 시나트라와의 이혼 이후 에바는 할리우드의 숨막히는 스포트라이트와 가십에 지쳐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떠납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바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이었습니다. 1955년 마드리드에 정착한 그녀는 인생의 또 다른 화려하고 자유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당대 최고의 투우사 루이스 미겔 도밍긴과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도밍긴은 남성적인 매력과 명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에바는 도밍긴의 경기를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스페인 전역의 화제가 되었죠. 플라멩코의 격렬한 리듬과 투의 강렬함에 매료된 에바는 스페인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고 현지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에바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와도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투우와 스페인을 사랑했던 두 사람은 예술과 인생을 논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해밍웨이는 에바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에바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59년
핵전쟁 이후의 암울한 미래를 그린 해변에서의 영화는 그레고리 팩과 출연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1964년 이구아나의 밤이라는 영화에서 에바는 퇴폐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호텔 여주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68년 에바는 스페인 생활을 정리하고 영국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이후에도 간간히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예전만큼의 활발한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에바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랜 흡연으로 폐기종과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를 앓았죠. 1986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일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에바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하고 작가 피터 에반스와 함께 자서전 에바, 나의 이야기 지필에 착수합니다. 이 자서전에서 에바는 자신의 사랑과 결혼, 할리우드 생활, 그리고 숨겨왔던 속마음을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와의 첫 만남과 운명적 예감, 하워드 휴즈와의 아슬아슬했던 관계와 폭력적인 다툼, 아티쇼의 허영심의 회의감, 그리고 자신의 미모에 대한 부담감까지 그녀의 거침없는 이야기는 출간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죠. 투병 생활 중에도 프랭크 시나트라는 에바의 곁을 지켰습니다. 에바의 막대한 병원비를 남몰래 지원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에바를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받게 하려고 전용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그들의 우정과 애정은 평생 이어진 셈입니다. 1990년 1월 25일 에바 가드너는 런던의 자택에서 67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에바 가드너는 단순한 미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열정의 화신이었으며 할리우드의 허상에 굴하지 않았던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캔들로 얼룩졌고 때로는 고독과 싸워야 했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라 불렸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여인. 그녀는 스크린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디바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